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중물님이 이제 진짜 겨울이 끝났네요. 오늘은 절기상 어릴 적 제 성적표입니다. 우수수수수수. 감기들 조심하고 다시 희망을 품어봅시다. 어떻게 증명이 안 된다고 막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입에 어릴 적 성적표기도 하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성적표는 돌밭에 씨 뿌렸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아, 씨가 많았다고. 맞나요? 접먹하고요. 네, 아무튼 우수수는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뭐 들은 거로만 하겠습니다. 네, 마중물님. 네. 그리고 돌하루방님, 새벽 밀라노에서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네요. 그 기분 쭉 이어갈 수 있게 오후에 있을 사실도 우리 마음같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상규님, JB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름진 음식들 쑥 내려가는 뉴스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변비에 걸려서 고생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하시네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언론은 선고를 앞두고 예상 쟁점 또는 변수를 짚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윤석열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할지 여부 등등인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이미 판단 내렸습니다. 있다고. 내란 성립 요건인 국헌불란과 폭동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내렸고 한덕수 재판부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전두환 노태우 판례도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석 여부도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미 출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짚을 건 딱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거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형량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형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렇게 형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작심하고 감경을 해줄 생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징역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요. 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는 방법으로 유죄는 선고하면서 감경을 해주는 절충안을 내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받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건 정치 술수이지 사법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단죄는 흥정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치를 볼 생각이라면 이쪽 저쪽 보지 말고 역사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만 염두에 둬라. 재판부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엔 법 논리 말고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반영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CK청님께서 오늘은 다만 로또가 터지지 않겠지요? 라고 다만에 따옴표를 붙여주셨는데 이러이러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다만 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 호호님도 설 연휴 잘 지내고 왔는데 뒷목 잡을 일 없겠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임재필님, 오늘은 새로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HB2YI님은 선고하면 뭐예요? 집행이 사면인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3149님, 솔직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입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연 반성을 할 것인가? 근데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3186님,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법부의 비정상적 판결들이 최근에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는 슬픕니다. 네. 관련 소식일 수도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 개명전 이름이 정유라였죠. 이 사람이 지난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 어머니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모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6억 9,8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근데 계속 재판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 13일 체포돼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윤석열 피고인 때문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초기에 연속해서 불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양형을 결정하는데 참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연 씨의 경우를 끌어와서 본다면 감경은커녕 오히려 가중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된다. 이 점을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소식 지금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반대의 소식 하나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 정치학회가 있는데요. 이 정치학회 일부 전현직 회장들이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 쪽의 영문 설명 자료도 작성을 해서 노벨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자, 후보가 추려지는 건 3월 초입니다. 일단 여기서 후보가 추려진 다음에 10월에 최종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 모든 시선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맞춰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윤석열을 피고인석에 세운 건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상민님이 브라보네요. 대중이 후보가 되다니라고 해주셨고 인디고님도 대중이 후보가 되다니라고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레드헤어님 사법부도 시민만큼만 합시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생중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 SNS X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학 몰이 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붙는 두 개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 오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라는 장동혁 대표 모친이 했다는 말을 SNS에 올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똘똘한 집 한 채 이거를 역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이 보유한 6채하고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하고 바꾸자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었는지를 따져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평가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핀트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자라는 주장, 그리고 이런 방향의 정치인이 협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화두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 대표의 화두는 인물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또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요? 3일 전인 지난 16일에 장동혁 대표는 어머니가 산다는 충남 보령의 웅천집 앞 눈을 쓰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22년이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지금은 그 집에 안 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근데 메신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노모가 정말 그 집에서 안 살고 있는 게 맞다면 근데 왜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네, 또 다른 소식은요?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의원 111명 가운데 106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봉 7,500만 원을 받으면서도 겸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겸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부동산 임대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서 21명이 임대업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21명 가운데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 도시계획균형,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임대해 놓으면서 임대사업자로 신고 안 한 경우도 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통계에서 빠져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정치인의 이 서울시 의원들도 포함된다면 대통령 지적은 현실을 꿰뚫은 것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정치인 기득권 방백이 얼마나 높고 두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또 어물전 고양이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린주님은 시의원직도 몇 억을 내고 공천받았으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걸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경 TF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쪽이 공개한 2차례가 아니라 4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혜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도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談話가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후속적인 말보다 또 행동들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이야기는 좀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국경 방비는 튼튼하게 해야 된다. 경계는 강화하겠다. 네, 또 이런 이야기로 뒤에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 한다라는 얘기는 또 걸어 잠근다는 뜻을 여기에나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열건 열자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열릴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사람이 지난달에 퇴직한 후에 이달 초에 박나래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경찰서 형사과가 어떤 곳이냐? 작년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해 온 곳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형사과장이라면 박나래 씨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박나래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재취업이 가능하긴 한 거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허락을 받거나 뭔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일단 근데 양쪽에 해명이 나오는데 이 형사과장을 지냈던 사람은
형사과정 시절에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로펌 관계자도 박나래 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에 이미 이 형사과정을 지냈던 사람이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비일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형사과정을 지낸 사람의 해명 가운데 다시 볼까요?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 담당 파트가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형사과에 있는데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면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직무 유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 점 먼저 제기하고요.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 뭐냐면 박나래 씨 사건 그 자체에 초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신종 전관예우가 지금 등장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자 지금 이 뉴스를 집어들었는데 자,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경찰이 2020년 기준으로 10명이었는데 지난해에 와서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라는 겁니다. 왜 늘었는지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거기다가 검찰 개혁 작업 지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검사 전관이 아니라 경찰 전관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의 심사 이거는 좀 더 엄격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바로 따라붙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도 취업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죠. 근데 뭔가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엽기토끼님이 지휘는 안 했다가 치더라도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여행조아님은 이제는 경찰 전관 예우 검찰과 같은 경찰이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설 연휴 뒤끝이니까 이 뉴스 올라왔습니다. 세뱃돈 이게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일단은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 상식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계존속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에 2천만 원이니까 이 기준을 적용해서 1년에 200만 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지만 뭐 세뱃돈 주는 게 딱 하루 한 번 아닙니까? 설.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기준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현행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 원이니까 이걸 넘으면 이거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계산을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아마 들으시는 촌철님들 중에는 2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건 한 사람이 주는 세뱃돈이거든요. 증여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비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후보자 자녀의 재산이 많아서 그 출처를 물었더니 세뱃돈 모은 거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네네. 이게 정말 세뱃돈 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부의 대물림이 편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 훨씬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코 묻은 세뱃돈 뺏어가는 부모님들. 그죠? 그냥 슬쩍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는 더 많다.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이비는 두 아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스스로 쓰게 만들었습니까? 아빠가 잠깐 맡을게 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손댄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한국바다님이 사회통념이 얼마까지인지 퇴직금 50억도 무죄인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해움님, 요건 좀 슬프네요. 저는 증여세가 얼마부터 붙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들 주인공 시점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찔리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